안녕하세요. SF 무비 토크 진행을 맡게 된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사실 주연 배우조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물리학 석사 정도는 있어야 한다. 심지어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조차도 이 영화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화 테넷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실 국내 최고, 아니죠, 세계 최고, 아닙니다, 우주 최고의 전문가 선승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의 손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학의 모든 집합체가 들어있는 이 영화 테넷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다룬 영화들을 네. 좀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이렇게 그 어떤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 현상을 긴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영화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수 있었다는 게 또 좋았고요. 네. 저도 영화 보면서 어려웠어요. 어떤 부분이 어려웠냐면은 나중에는 이게 시간 순행인지 역행인지 네. 어떤 부분이 역행이었는지 그걸 갖다 이해하지 못하겠는 부분도 있겠더라고요. 아, 하지만 영화 자체는 아름다웠고, 그리고 소리, 특히 음향이 굉장히 웅장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기대를 하시고 오늘 사실은 기존에 나왔던 리뷰랑 다르게 이 테넷 영화 속에서 어떠한 물리 법칙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약간 맛만 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테넷이라는 영화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테넷이라는 영화 자체가 이 굉장히 유명한 과학 영화를 만드는 걸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벼르고 만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러닝 타임도 길어요. 2시간 30분. 네.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그런 영화 뭐 핵심 그런 주제도 뭐 연력학, 엔트로피, 네네. 할아버지의 역설. 네네. 이해하고 나시면은 사실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같은 거예요. 맥락입니까? 네.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 나누기 전에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화에 대해서 짤막하게 같이 한번 관람을 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교수님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는 지금 역행된 시간 속에 있지요. Traveling forwards through time. The other one's going backwards. Can you tell which is which? How about now? 시야의 요원인 주인공은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세상을 파괴하려는 사토르를 막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Why does it feel so strange? You're shooting the bullet. You're catching it. Whoa. 오페라 극장에서의 미션 이후 본격적으로 이 작전에 투입된 주인공은 어디선가 등장한 닐과 협력하여 사토르에게 접근할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 사토르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한 미술품 감정사 캣의 협력을 얻어내는데도 성공하지요. Who's the American? He seems nice. I invited him to the dinner. Good with fists for a diplomat. There are people in the future who need us. You've got something. Not gonna like it. 이 미션의 핵심인 인버전이란 기계에 대한 정보를 가진 닐. 두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뒤집는 인버전을 통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토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작전을 펼쳐나갑니다. You have no idea what you're getting yourself into if you go through that door. Well, I'm going, so any tips will be welcome.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 인버전을 통해 역행된 시간 속에서 주인공은 위기에 빠진 캣을 구하고 최종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What do you think we're seeing?
the detritus of a coming war.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한 순행 시점과 역행 시점의 합공이 펼쳐지지요. 역행하는 것과 순행하는 것이 한 장면에 뒤섞이면서 과학 매니아들의 과학적 흥미를 자극시키는 영화 테넷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의 핵심 내용은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 같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이 뭔가를 타고 특정 시점으로 과거로 가거나 맞아요. 뭐 미래로 가거나 네, 타임머신이 있죠. 타임머신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시간 역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기존의 그런 시간 여행이랑 전혀 다른 결의 영화 같은데 여기서 제가 그나마 이해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를 통해서 시간이 거꾸로 갈 수 있다. 뭐 특정 시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역행할 수 있다. 예. 엔트로피가 뭡니까? 엔트로피가 물리에서 그렇게 뭐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리 개념들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아마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엔트로피 개념이 굉장히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냥 쉽게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네. 어떤 거시적인 상태가 네.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수록 네.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뭐 주사위를 2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주사위 2개를 갖다가 이렇게 던졌을 때 네. 나오는 경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은 주사위 두 눈의 합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측정하고 있다고 하면은 네. 어떤 때는 2가 나올 거예요.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어떤 때는 12가 나올 겁니다. 근데 어떤 수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그 가운데 있는 값이 좀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한 6 정도? 예, 6, 7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7을 생각해 보면은 1, 6, 2, 5, 3, 4 이렇게 경우가 많잖아요. 경우수가 많겠네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시 상태는 어떤 합이라고 하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 안에는 미시 상태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미시 상태가 다른 건 1, 6, 2, 5와 같이 네. 어떤 거시 상태는 그 안에 더 다양한, 더 많은 미시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음. 하지만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봤을 때 한 미시 상태가 일어나는 확률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7이라고 하는 네. 주사위 두 눈의 합이 7이라고 하는 거시 상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높은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는. 그러면 진짜 엔트로피랑 시간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연력학 제2법칙에서 네. 이야기하기를 고립계에서는 네. 엔트로피는 증가하거나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증가하거나 그대로 있다. 예,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증가를 하고 네. 열평형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럼 전 우주도 고립계라고 보나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감싸서 어떤 계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고립계고요. 예. 정말 먼 시간 후에는 모든 게 다 평행해지면 그건 더 이상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예, 있겠네요. 연력학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그렇게 열평형 상태로 갈 거라고 하는데 네. 우주가 그런 열평형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우주의 죽음이라고 하는 예,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엔트로피가 어떻게 보면 우주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전체를 봤을 땐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전체를 봤을 땐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엔트로피 증가가 곧 시간의 흐름이다. 그거를 그렇게 봐도 되나요?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물리학에서도. 근데 연력학 제2법칙은 우리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거나 그대로이다. 그러니까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리 법칙 중에서 시간의 방향, 즉 시간의 화살을 갖다 설명하는 법칙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이 되지만 필요 충분 조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엔트로피를 역전시키면은 시간이 다 거꾸로 흐르겠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상상에서 영화 테넷이 시작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영화상에서 이 엔트로피를 설명하면서 그 뒤에 칠판에 뭐 라플라스의 악마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네. 라플라스의 악마가 뭡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림은 네. 라플라스의 악마는 아닐 거예요. 아마 맥스웰의 악마일 텐데요. 맥스웰. 맞다. 네네. 맥스웰. 제가 또 네, 헷갈린 것 같아요. 물리학에는 여러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라플라스 악마라는 개념도 있고 맥스웰의 도깨비죠. 맥스웰의 도깨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헷갈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맥스웰 도깨비에서는 네. 우리가 만약에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을 네. 이렇게 서로 붙여 놓으면은 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는 네. 미지근한 물 2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를 갖다가 그 완전히 같은 온도가 돼서 네. 열평형을 이룬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열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벽에 도깨비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기체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으면 문을 열어줘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네. 또 오른쪽에서는 천천히 움직이는 분자가 다가오고 있으면 문을 열어줘서 왼쪽으로 모이게 하고 이와 같이 모든 분자들의 정보와 상태를 볼 수 있는 도깨비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거꾸로 뜨거운 분자들과 차가운 분자들을 다시 모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것을 맥스웰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낸 상황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맥스웰 도깨비라고 하고 네. 그 도깨비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런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를 갈라낼 수 있는 능력을 그렇죠. 가진 예.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정보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면은 네. 연력학 제2법칙을 갖다가 거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결국은 엔트로피를 거스를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수 있다. 거긴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네. 근데 영화상에서는 그게 맞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맞다면은 진짜 맥스웰 도깨비 같은 신이나 네네. 아니면 뭐 장치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 그 장치 안에 들어갔을 때 뭐 분자라든가 이거 거꾸로 역전시킨다면은 네. 시간이 거꾸로 흐를 것이다.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상을 현실로 만든 게 놀란 감독의 테넷 영화 테넷. 영화라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은 실제로 그 영화상에서도 이 회전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엔트로피가 역전이 돼서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 이런 설정인가요? 네, 그게 원리는 밝혀지지 않아 있고 네. 설명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그 장치를 갖다가 통과하면은 인버전된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네. 그 물질 혹은 뭐 사람을 갖다가 인버전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 인버전된 상태에서는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즉 시간이 이제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물체가 되는 거죠. 물질이 되는 거죠.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영화 시간 여행 영화랑 결이 다르게 맞아요. 이 인버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시간이 역행이 되잖아요. 자기를 제외한 모든 세상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버전 됐을 땐 정말 그렇게 보여주죠. 그러면은 내가 다른 영화에서는 10년 전으로 가고 싶으면 뭐 띠띠띠 버튼 누르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간 사람은 10년 전으로 확 가고 싶으면 가는 게 아니고 10년을 그렇게 거꾸로 된 세상을 보면서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참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서 예.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여행이네요. 왜냐하면 지겨울 거예요. 지겹고 그리고 되게 약간 비위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거꾸로 흐르니까. 그럴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것까지 이해했어. 인버전 기계에 들어가서 그 들어간 물건이나 사람은 엔트로피가 역전이 돼서 자기가 나오면 모든 것들이 거꾸로 흐른다. 또 어떻게 이게 그러면은 역전을 시킬까? 당연히 그런 기계는 구현 불가능하겠지만 네. 그 놀란 감독이 그나마 뭔가 과학적으로 구현을 하려고 한 게 네네. 뭔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 기계 안에 들어가면은 CPT 뭐 대칭? 네. CPT 대칭이 뭔가 이게 실제로 놀란 감독이 뭔가 물리 법칙을 적용해서 말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뭐 해리포터 호그와트 이런 마법처럼 말도 없는 건데 그냥 CPT 이런 걸 넣은 건가요?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공부를 많이 하시지만 네. 엑소님도 참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네, 3일 굉장히 밤 어려운 샜습니다. 질문을 갖다가 던진 건데요.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과학 자문을 해주고 계신 교수님이 네. 뭐 인터스텔라 때 이제 킵선 교수님이시잖아요. 그 중력파로 노벨상 받으셨던. 네. 그래서 킵선 교수님이 아마 자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백그라운드가 다 있을 텐데요. 그 CTP 정리라고 하는 것은 네. 뭐 CPT 정리라고도 하는데요. 네. C는 차지, 전하를 말하는 거고요. 전하. 예. P는 페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약간 뭔가 공간상의 대칭. 뭐 맞습니다. 거울상에 해당하는 그런 이런- 대칭인데요. 제가 거울을 봤을 때 오른손을 들면 상대는 왼손을 왼손을 드는 드는 것처럼. 네네. 예, 그런 게 페리티라고 합니다. 페리티. 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또 T라고 하는 것은 시간인데요. 타임.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어에서는 시간 반전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뒤집어서 거꾸로 했을 때에도 네. 물리 법칙이 그대로 성립할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촬영을 한 다음에 네. 그걸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그네 같은 진자가 있어요. 네. 이 진자를 이렇게 흔들어주고 있는데요. 네. 그 진자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다시 거꾸로 봐도 이게 똑같죠? 예, 좌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 시간을 뒤집어 봐도 이렇게 똑같은 물리 현상들이 존재를 해요. 아.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보존됐는가 네. 이런 걸 갖다가 따지는데 그때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거꾸로 돌려도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아.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어떤 것을 뒤집었을 때 네. 물리 법칙이 그대로 적용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에는 전하를 갖다가 전하가 흐르게 되는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면 전류의 방향이 뒤집혀요. 뒤집혀야겠죠.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럼 만족시키면서 물리 법칙이 자연스러워지려면은 전하를 뒤집어야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시간을 뒤집을 때 전하도 뒤집어야 되는구나. 뒤집혀야 되는구나. 예, 뒤집혀야 되는구나. 왜냐면 물리 법칙이 자연스럽게, 어긋나지 않으려면. 네네. 어. CT 대칭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되지 않고, 네. 그러니까 페리티라고 하는 좌우에 대한 대칭까지도 맞아야지만 물리 법칙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와. CPT 정리라고 하는 거죠. 저 좀 이해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인버전 기계에 들어가면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엔트로피 역전이 돼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면은 네. 그럼 그 들어간 물건이나 사람은 전하가 거꾸로 돌아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자에 그렇게 전하가 뒤집힌 것을 우리가 반전자라고 부르는데요. 아. 반물질이에요. 반물질. 네. 이건 실제로 우리가 검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죠. 아. 의료 영상 장비 중에 네. 그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PET. PET라고 네네 어. PET라고 하는 네. 그게 바로 그 기술인데요. 네. 방사성 동위 원소를 만든 다음에 네. 우리 몸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면요, 네. 방사성 동위 원소가 이제 붕괴를 해요. 네. 붕괴하는 과정에서 양전자가 나옵니다, 실제로. 아. 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 신진대사에서 많이 소모되고 있는 그 분자 혹은 네. 원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인버전 기계에 들어간 사람이나 물건이 네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는 마이너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면 전자가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다 바뀌어야 돼요. 양성자도 바뀌어요. 양성자도 그러면은 다 반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 나오면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빨간 방에 시간이 제대로 흐르고 있는 방이랑 역행해서 돌아서 나오는 사람이 서로 뭔가 대칭으로 움직이듯이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거꾸로 가는 사람이 예. 이렇게 보면은 자기의 시간이 거꾸로 가니까는 회전문으로 들어갔던 자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자기도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T 시간이 역행, 그 다음에 C, C, 반물질이 됐으니까, 네. 그다음 P는 영화상에서 서로 이제 거울 대칭. 거울 대칭으로 보여준다. 네. 이해가 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화가 아름다워져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하면서 재밌어요. 네.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거를 구현할 수 있는 인버전 같은 장치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럼 실제로 시간 역행이 가능하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네. 이게 시간의 역행이 네. 정말 그것만으로 다 될지는 아직 뭐 물리학에서 던져야 되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네. 우주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의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공간과 비슷하게 네. 사실 이렇게 거슬러서 다닐 수 있는 것인데 네. 우리는 이렇게 시간의 화살 방향대로 그대로 그냥 겪고만 있는 것인지 이런 상상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거라서요. 뭐 교수님 물리학자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 실제로 아마 그 영화에서 킵손이 자문한 것도 네. 지금 이런 시간을 거꾸로 흐르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네. 그 존 휠러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네. 그런 가설을 갖다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자가 왜 도대체 똑같을까? 전자는 여기 있는 전자랑 여기 있는 전자가 서로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쌍둥이 같은 전자들이 여기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 다 똑같다는 완전 다 똑같아요, 전자들은. 왜 이렇게 똑같은 전자들이 많을까라는 네. 것을 갖다 설명하려고 이 세상에 있는 전자는 사실은 다 하나야. 그러니까 원 일렉트론 유니버스라고 하는
전자 하나의 우주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있어요. 네. 공간과 시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네. 전자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CPT 정리를 갖다 생각해 보면은 네. 양전자가 이렇게 뒤로 오는 것과 똑같을 거다. 네. 그래서 전자와 양전자가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떤 특정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라서 봤을 아. 때는 거기에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게 사실은 하나의 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다. 네, 영화에서도 보면은 주인공 그리고 닐은 네. 한 명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네. 어떤 때는 주인공하고 주인공이 만나서 싸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디에서 인벌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주인공이 있을 수 있고 무수히 음. 많은 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마치 전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와, 뭔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데, 네, 그 교수님께서 방금 예 중에서 이 반물질, 네네. 뭐 인버전에 들어가면은 거기 물건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뀐다고 그래요. 전화도 바뀐다. 그런데 아까 펫시티 거기서도 사실은 반물질이 나온다. 맞아요. 그래서 전자의 반대인 양전자가 계속 방출되고 있다. 예예. 그러면 그 양전자는 그 어떻게 보면 CPT 중에 C가 바뀌었으니까 네. T랑 P도 바뀌어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는 녀석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진 예, 않아요. 우리는 그냥 양전자를 갖다가 보고서 우리 시간이 흐르는 데서 양전자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양전자를 갖다가 설명하는 방법이 네. 전자가 시간을 거꾸로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물리에서는 항상 보는 네. 시각이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봐도 그 물리 법칙들이 성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 아직 모르죠. 그런 반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뭔가 굉장히 작은 세계에서는 엔트로피가 특정 부분에서는 역전이 된다. 엔트로피가 역전된다기보다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감소한다. 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럼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 전혀 그렇지 네. 않나요? 심지어는 우리 지구에서 네. 생명들이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네. 질서가 생겨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엔트로피의 감소랑 역전은 전혀 다른 거네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영화에서는 네. 그 모티프를 이렇게 잘 가져와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는 네.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나 그대로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대우 명제를 갖다가 취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데칼코마니죠. 예,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면은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와 같은 오. 대우 명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대우 명제를 만들 때는 항상 그게 인과관계까지 다 뒤집어 주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영화상에서 네, 아까 반물질 얘기를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 주인공 동료가 너 인버전 들어가면은 절대 너 만나면 안 된다. 네, 조심해라. 맞아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왜 만나면 안 되나요? 거기에서 이제 재밌는 설정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전자와 양전자 같은 물질 반물질이 만나면은 네. 쌍소멸을 하거든요. 그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은 네. 그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을 내놓고서 없어져요. 그러면 그 주인공은 굉장히 큰 질량을 가졌는데 그 인버전에서 나온 주인공은 정반대의 전환을 가진 반물질이잖아요. 그 네네네. 주인공이. 그 둘이 만나면은 쌍소멸해버리죠. 그럼 거의 지구가 터지겠네요. 굉장히 센 빛이 나올 텐데요. 네. 그러니까 쌍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이런 개체 단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입자 단위에서 일어나거든요. 전자. 하나하나씩 예. 전자 하나씩. 우리가 여기 주변에서의 산소, 기체, 분자들하고 우리 몸에는 단백질에는 질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질소들하고 아, 만나서 만나서. 그럼 다 쌍소멸 할 거예요, 벌써. 숨도 못 쉬겠네요. 아, 그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영화적 설정이었다. 네네. 그렇지만 그래도 치밀한 거기에도 설정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도 과학을 적용했다라는 게 굉장히 치밀한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교수님께서 이 테넷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짤막하게 뭐 이 영화에 대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여전히 인과율이라는 것을 잡고 가고 싶어 해요. 인과율이요? 네, 그래서 시간을 뒤집는다는 것은 네. 거의 상상해 볼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라도 정말 과학이 발전해서 시간을 뒤집을 수 있다고 하면은 네. 그건 굉장한 발전이에요. 물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불가능하다. 네. 이해하지 말고 그냥 느껴라. 이해하지 말고 즐겨라.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감은 잡히는데 점점 뭔가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고 네. 그냥 엔트로피 정도만 알고 네. 느끼는 걸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오늘 이게 선승우 교수님을 모시고 굉장히 어려운 영화 중에 하나죠. 테넷을 좀 심도 있게 좀 파보았는데 역시나 느끼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신 선승우 교수님 너무 잘 풀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영화 허, 그 다음에 반도, 마지막으로 테넷 속의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재밌게 풀어보았는데요. 이 2020 과학기술대전에서 이 영화 속 과학 이야기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영화 속 과학 이야기 SF 무비 토크뿐만 아니라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 같이 언택트 시대에서 과학 놓지 말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곳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재밌는 과학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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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